새 시대의 킥오프 FC 온라인. 자, 이 Node.js라는 것은 Chrome V8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동시에 실행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릴 만한 여러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 코드.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하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는 컴퓨터에서 실제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 각각의 프로세스의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게 됩니다. CPU는 뭐냐? CPU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연산 장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은 메인 메모리인데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되기 위해 대기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의 명령어들과 또 실행 중인 데이터들이 있기도 하죠. I/O, 인풋 아웃풋을 의미하는 이 I/O는 뭐냐? 파일을 읽고 쓰거나 네트워크의 어딘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I/O라고 합니다. 혹은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같은 입출력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배경이 될 만한 용어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창기의 시스템은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끝내고 종료시키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CPU 사용률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P1이라고 할게요. 그 P1은 CPU를 쓰기도 하고 I/O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P1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CPU가 있고 이제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CPU에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P1이 CPU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I/O 작업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I/O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CPU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I/O 작업을 끝내고 P1이 다시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잠깐 또 실행을 하다가 CPU 쪽의 실행은 종료되고 다시 또 I/O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P1이 I/O 작업을 하는 동안 CPU는 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의 단점입니다. 실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가 I/O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CPU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면서 쉬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동시에 실행시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언제 다른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냐면 현재 CPU에서 실행 중에 있던 이 프로세스에 I/O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른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P1과 P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CPU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CPU 상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먼저 P1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P1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P1이 I/O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CPU에서의 실행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P1은 이제 I/O 작업을 하러 갔고 그러면 CPU에서는 이어서 P2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P2도 실행을 하다가 P2도 어느 순간 I/O 작업을 하러 가야 되면 CPU에서의 실행은 종료가 되죠. 만약에 먼저 시작했던 P1의 I/O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CPU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P1의 I/O 작업이 끝이 나고 다시 CPU 작업을 하게 되면 P1의 CPU에서의 실행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또 P1의 CPU 작업은 끝이 나면 다시 I/O 작업을 하러 가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어서 다시 또 P2의 I/O 작업이 끝이 났다면 다시 P2의 CPU 작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 사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CPU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프로세스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P1 프로그램과 P2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됐을 때를 예를 들었었는데 P1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CPU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면 그렇다면 P2는 P1의 CPU 사용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는 한 번 CPU를 사용할 때 아주 짧은 시간, 퀀텀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시간만 CPU에서 실행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P1과 P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CPU가 하나가 있고 역시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이제 이 퀀텀 아주 짧은 CPU 타임만큼을 다 쪼개요. 다 쪼개고 쪼갭니다. 그래서 P1 실행 좀 됐다가 P2 실행 좀 됐다가 다시 또 P1 실행 좀 됐다가 다시 또 P2 실행 좀 됐다가 P1 또 실행됐다가 P2 실행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쭈쭈쭈쭈 하는 거예요. 이 짧다고 할 때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짧냐면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이 타임 슬롯이 아주 짧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슬롯의 시간 안에서만 각 프로세스들이 최대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앞전에 봤었던 멀티 프로그래밍과 유사해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면에서는 유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면이 추가됐냐면 CPU 타임을 아주 짧게 쪼개서 그 CPU 타임 안에서 프로세스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은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켰다는 말은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마치 정말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짧은 타임 시간 안에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교대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죠. 이렇게 교대로 실행이 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멀티태스킹의 핵심은 타임 시간을 아주 짧게 쪼개서 거기서 프로세스들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실행을 하게 됨으로써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어떤 동작을 했을 때에 즉각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게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먼저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은 인제 시스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데 그거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겠지만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작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무거워요.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미 앞에서 사실 다 보셨습니다. CPU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어느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되는 것, 그것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무거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프로세스끼리는 데이터 공유가 까다로워요. 아까 서두에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하면 하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P1, P2가 그래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은 서로 공유되지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듀얼 코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CPU 제조사에서
하나의 CPU 성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발열 등의 이슈로 인해서 녹록치 않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성능을 계산하기보다는 한 CPU 안에 자, 이번엔 요구사항 11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구사항 11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능은 상세보기 메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기능인지 설명 쭉 보시면 상세보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대요.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상세보기 화면까지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자,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죠. 댓글도 있고요. 추천, 추천 요새는 좋아요라고 동일한 기능이 있죠. 추천이나 좋아요 같은 기능인 것 같고요. 수정 삭제는 이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인데 당연히 이 게시물을 쓴 사람만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은 목록으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기능들을 만들기 전에 일단 요 상세보기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MVC 패턴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랑 레파지토리랑 뷰 3개로 나눴죠. 그래서 뷰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뷰랑 이 레파지토리 모델은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진 않고요. 이 컨트롤러라는 거를 거쳐서 이 컨트롤러가 이 둘을 중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통신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안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뷰와 레파지토리는 컨트롤러가 다루고 있죠. 자, 여튼 이 상태에서 기능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자, 기능을 추가하려면 가장 먼저 컨트롤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치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 기능은 요거였죠. 자, 잠깐만요. 자, get paramint.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요 서치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 출력하고 나서, 그죠? 우리가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디테일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볼까요? 자, 디테일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일 때는 아니고,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요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목록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이 메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while 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요 디테일 메뉴가, 디테일 함수가 굉장히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함수를 또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o 디테일 프로세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while true로 해서 요 이제 기능을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상세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일단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줄바꿈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1번이나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도 명령어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cmd. 자, 여기서 scan.next int.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받아줄 텐데, 자, 우리가 위에서 이제 무조건 숫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next line으로 받은 다음에 getParamint에 넘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next line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getParamint 함수에다가 넘겨주시면, 자, 예외 처리까지 싹 해주죠. 자, 디폴트 밸류 안 넣네요. -1. 자, 뭐 막 꼭 -1로 할 필요는 없지만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1번부터 5번만 아니면 되죠. 자, 요 cmd를 가지고 이제 분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if else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스위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자, 요 cmd를 넘겨주고, 자, cmd 값이 몇이냐 이거를 케이스를 따져주면 되죠. 자, 1일 때 브레이크, 2일 때 브레이크, 자, 3일 때 브레이크, 4일 때 브레이크, 5일 때 브레이크. 네,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줬죠. 자, if else보다 조금 코드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실제로 if문보다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면 댓글 등록인데, 자, 일단 기능 구현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출력으로 일단 대체를 할게요. 자, 여기는 추천. 자, 일단 다 복사를 해놓읍시다. 자, 여기 수정, 삭제. 자, 이 목록으로. 자, 목록으로 가기는, 자,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해서, 자, 요 브레이크는, 여러분 요 브레이크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 while문을 끝내고 다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5번일 때는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브레이크문을 한 번 더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가 끝나고 났을 때, 자, 만약에 cmd가 5번이다 라고 하면 요거 브레이크 한번 다시 해줘야죠. 자, 요거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요거는 while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두 디테일 프로세스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자, 요거는 while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두 디테일 프로세스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출력이 되고 나서. 상세보기가 출력이 되고 나서예요. 자, 여기가 상세보기 출력 부분이죠.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요 다음에 두 디테일 프로세스를 실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는 자 잠시만요. 왜 안 쳐지지? 자 다시 리스트. 자 디테일 2번 해서 보시면 자 이제 출력이 되고 상세 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가 나오죠. 자 1번 댓글, 2번 추천, 3번 수정, 4번 삭제, 5번 하면 이제 목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죠. 네, 해서 종료까지. 자 이렇게 해서 11번 기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상세 보기 기능 메뉴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댓글 기능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댓글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게시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딱 보면 자, 이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상세 보기 기능에서 우리가 1번 기능을 댓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행을 하면은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댓글 등록하면은 뭐 댓글 그냥 출력으로만 대체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게 댓글이 저장되고 출력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댓글 내용을 입력하라는 입력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면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게시물이 다시 한번 출력이 되면서 등록된 댓글이랑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 해서 한 번 더 댓글을 등록하는 게 보입니다. 내용 작성하고요. 자, 등록이 됐으면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출력이 되면서 이번엔 댓글이 2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댓글 등록하고 내용을 다 작성하면 다시 여기 위죠. 여기 댓글 내용을 자,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게시물이 다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댓글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요거까지 잘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출력 상세 보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댓글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출력문으로 대체를 해놨고 요거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딱 봐도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씩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시면 이 스위치 문이 또 엄청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함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등록이니까요. 일단 add reply라고 할게요. 자, 당연히 빨간 줄 뜨죠. add reply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 alt 엔터 치시면은 만들 거냐고 물어봐요. 인텔리제이가 요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탱이에다가 add reply라는 걸 만들어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요거는 퍼블릭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reply 이대로 구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번을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는 댓글 내용을 입력하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출력을 통해서 댓글 입력하라고 하고요. 뭐 댓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튼 이 사용자가 봤을 때 아, 내가 뭘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요구사항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리플 r body라고 할게요. 저는 보통 이제 내용을 body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 content라고 해도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변수 이름은 그냥 누구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렇죠? 과반 이상
들은 사람 중에 과반 이상이 수긍할 정도로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수긍할 만합니다. 바디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R 바디라고 할게요. 리플라이 바디라는 뜻이죠. 자, 넥스트 라인으로 내용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댓글이라는 게 과연 댓글 내용 하나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댓글 작성일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댓글 작성자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작성자. 그래서 댓글 작성일, 댓글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될 게 알바디뿐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개념을 표현할 때 이 개념이 2개 이상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객체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댓글도 최소 지금 2개잖아요. 그죠? 내용이랑 작성일. 그 다음에 댓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을 선택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에도 추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내가 댓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댓글 번호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댓글 하나를 그냥 내용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티클처럼 댓글도 하나 객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플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뭐 필요하죠? 당연히 아이디 필요하죠. 아이디. 자, 이 아이디는 댓글 넘버, 댓글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번호예요. 이 아티클의 아이디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내용이죠. 바디라고 할게요.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작성일이 있죠. 레그데이트. 자,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회원 기능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는 좀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렇게 3개만 만들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이라는 거 모든 게시물에 달리는 게 아니라 특정 게시물에 우리가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1번 게시물에 다른 댓글이 2번 게시물에서도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댓글 같은 경우는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 아이디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다? 댓글이 달린 게시물 번호입니다. 요거는 댓글 번호예요. 2개 차이 아시겠죠? 요거는 댓글을 식별하기 위한 거고, 위에 거. 밑에 거는 요거는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요건 댓글 내용이고요. 요건 댓글 작성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게터 세터랑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 인텔리제이의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자, 여기에다가 게터 세터랑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 제너레이터 인텔리제이의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러 가서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댓글 하나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댓글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도 있어야 됩니까? 댓글 번호 있어야죠. 아티클 아이디 있어야죠. 레그 데이트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알바디라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함수 이름이 add reply이기 때문에 이 바디가 리플라이 댓글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레그 데이트는 우리 오늘 날짜 구하는 거 유틸에 만들어 놨죠? get current date. 자, 그 다음에 article id. 다시 여기 와서 article id. 요거 필요하죠, 요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article i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요 add reply라는 함수 안에서 그 어디에도 article id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는데 이 add reply를 호출하는 곳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do detail process죠. 여기서 add repl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article id가 있습니까? 여기도 없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do detail process를 호출하는 쪽, 사용하는 쪽을 가볼게요. 바로 여기 디테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do detail process를 호출하고 있는데, 자, 당연히 디테일이라는 건 게시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게시물의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요 아티클이죠, 아티클. 여기에 게시물 번호도 있고,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고 있는 아티클을 여기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럼 do detail process 함수에서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내려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티클은 또 어디서 사용합니까? add reply로 가야겠죠. 그대로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add reply 함수에서도 아티클 받아줘서 이제 여기까지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내려왔죠. 자, 해서 실제로 아티클 아이디는 여기서 꺼내시면 됩니다. article.get id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리플라이 다시 보세요. 자, 생성자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세 개는 지금 구했죠? 자, 근데 아이디 아직 못 구했죠? 자, 근데 여러분 아이디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하나 만든 후에 추가할 때마다 뿔뿔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라면 이제 여기다가 int last reply id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리플라이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순서대로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 그 댓글 번호인데, 댓글 번호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1번 만들어 놨잖아요. last reply id. 요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라스트 리플라이 아이디, 그죠? 그다음 순서대로 아티클 아이디 필요하죠. 그죠? 여기 리플라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죠? 생성자의 아이디, 아티클 아이디, 바디, 레그데이트. 아이디, 그다음에 아티클 아이디, 요거,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레그데이트. 자, 해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임포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알트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댓글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댓글은 어디에 저장돼야 됩니까? 댓글도 자, 보셨다시피 한 게시물에, 자, 보세요. 1번 게시물에 댓글이 몇 개? 하나 등록하고, 하나 등록하고 해서 댓글이 총 2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댓글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댓글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개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자, 라스트 리플라이 아이디.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리플라이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바디가 자, 요거 알바디라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함수 이름이 add reply이기 때문에 이 바디가 리플라이, 댓글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레그데이트는 우리 오늘 날짜 구하는 거 여기 util에 만들어 놨죠? get current date.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아이디, 다시 여기 와서 아티클 아이디 요거 필요하죠, 요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아티클 아이디는 여기서 꺼내시면 됩니다. article.get id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리플라이 다시 보세요. 자, 생성자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세 개는 지금 구했죠? 자, 근데 아이디 아직 못 구했죠? 자, 근데 여러분 아이디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하나 만든 후에 추가할 때마다 뿔뿔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라면 이제 여기다가 int last reply id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죠, 여러분. int last reply id. 자, 마찬가지로 여기 근데 아이디 아직 못 구했죠. 자, 근데 여러분 아이디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면 그죠? 라스트 리플라이 아이디, 그죠? 그다음 순서대로 아티클 아이디 필요하죠. 그죠? 여기 리플라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죠? 생성자의 아이디, 아티클 아이디, 바디, 레그데이트. 아이디, 그다음에 아티클 아이디, 요거,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레그데이트. 자, 해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임포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알트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댓글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댓글은 어디에 저장돼야 됩니까? 댓글도 자, 보셨다시피 한 게시물에, 자, 보세요. 1번 게시물에 댓글이 몇 개? 하나 등록하고, 하나 등록하고 해서 댓글이 총 2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댓글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댓글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개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자, 이번에 아티클 아닙니다. 리플라이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죠. 이름은 리플라이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티클 저장했던 거랑 동일하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플라이스에다 애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라이스 점 애드 리플라이. 자,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애드 리플라이를 할 때마다 이 리플라이스라는 저장소에 댓글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댓글 등록이 완료가 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끊을게요. 자, 요거 에러 없이 실행되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한번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자, 디테일 1번. 자, 지금 1번 게시물 들어왔고요. 자, 여기다가 1 눌러서 다시 1 눌러서 댓글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뭐 저장이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근데 에러는 안 났죠. 그리고 코드로 봤을 때 에러 없다라는 건 이 리플라이스에 잘 저장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자, 해서 저장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 댓글 등록, 자, 댓글 등록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아직 그 기능이 완성은 안 됐습니다. 자, 저희 요구사항 다시 보시면 댓글을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자, 위에서 다시 볼게요. 디테일에서 1번 눌러서 1번 게시물 보고 상세 보기 메뉴 나오고요. 여기서 댓글 등록하겠다 라는 1번, 그 다음에 댓글 내용을 실제로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딱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력되면서 다시 한번 상세 보기 화면이 재출력돼야 됩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방금 작성한 댓글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해되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였죠? 자, 댓글을 등록하고 끝이 나면 일단 요거 출력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맞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혹여라도 또 이 1번 게시물 이렇게 해서 출력을 여기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또 1번 게시물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 상세보기 출력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재활용해야죠. 그죠? 코드 중복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add reply는 딱 여기까지 끝나면 돼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디테일 1번. 자, 댓글 등록합니다. 1번. 댓글 내용 뭐 하이하이 해서 엔터 치면은 자,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아티클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뷰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티클 뷰 점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그래서 이 아티클을 넘겨주면 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자, 댓글 같은 경우 요것도 출력이잖아요, 그죠? 뷰잖아요, 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댓글을 출력하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미 MVC 패턴으로 좀 나눠 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조를 지켜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댓글은 여기서 출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뷰에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댓글은 또 따로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출력 함수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print replies 자, 요거는 프린트 아티클스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여러 개의 댓글 목록이 넘어왔을 때 그 댓글 목록들을 다 출력해주는 기능이니까요. 어레이 리스트로 리플라이 목록을 받아주고 자, 요것도 Alt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Alt 엔터로 일일이 임포트하는 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옵션 그러니까 세팅스 가가지고 검색에다가 오토 임포트라고 치시면은 오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동 임포트입니다. 여기 옵션 그러니까 세팅스 가가지고 검색에다가 오토 임포트 Alt 엔터로 일일이 임포트하는 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옵션 그러니까 세팅스 가가지고 검색에다가 오토 임포트라고 치시면은 오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동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오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동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Alt 엔터를 쳐서 직접 임포트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자, 댓글 출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대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포맷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댓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 이렇게 자, 출력을 먼저 해주고 요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폼은 돌리셔야죠. 요 리플라이스에서 댓글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요. 네, 자, 해서 자, 이제 int i 0 i는 리플라이스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출력을 하죠. replies.get i 해서
i번째 댓글을 꺼내와 라는 뜻이죠. 평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리플라이스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상된 포문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직접 0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일씩 증가를 시키면서 i라는 변수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색을 할 거면 이게 0부터 시작하고 이 어레이 리스트 개수의 마이너스 1만큼이라는 건 항상 고정적이거든요. 자, 컴퓨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인덱스를 직접 만들어줄 필요 없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 땡땡 있죠, 땡땡.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의 오른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를 적어주시고요. 여기서는 리플라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리플라이스에 여러 개의 리플라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요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리플라이스에 5개의 리플라이가 들어있다. 그럼 첫 번째 리플라이가 꺼내져서 요 변수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중괄호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차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리플라이스에 첫 번째 거 썼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거를 꺼내서 또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요만큼 실행이 돼요. 끝나면은 이번엔 세 번째 거를 여기서 꺼내서 여기다 넣어주고 실행되고, 네 번째 거 꺼내서 실행되고, 다섯 번째 거 꺼내서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제일 끝에 있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꺼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int i 이런 식으로 직접 인덱스를 만들지 않아도 돼서 편하죠. 그래서 이 i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리플라이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지는 댓글이 될 테니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댓글 내용이랑 일단 댓글 작성일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F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댓글 내용 땡땡 %s. 요 SN은 이제 실제 댓글 내용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작성일, 댓글 작성일 역시 %s.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요 %s에 들어가야 되는 건 각각 실제 댓글의 내용인데, 실제 댓글이 뭡니까? 여기서 꺼낸 리플라이가 되겠죠. 그래서 reply.get body가 되겠고요. 내용이니까. 자, 여기는 get leg dat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댓글마다 이렇게 구분선 하나 지어주면 좋으니까 하나 출력될 때마다 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리플라이스인데 뭔가 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댓글 출력하는 거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 언제 출력되면 됩니까? 상세보기 출력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함수에다가 요 리플라이스 넘겨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리플라이스가 없죠, 딱히.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내려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상세보기가 출력되고 나면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상세 보기가 출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댓글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상세 보기가 출력되고 나면은 다시 내려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상세 보기가 출력되고